네, 현장 플러스 시간인데요. 오늘 부동산 시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고요. 또한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기준도 깐깐해지고 이제 분할 상환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현재 분위기와 앞으로의 전망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현재 건설부동산부의 김혜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말은 했습니다마는 호재는 없고 계속 걱정거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단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택을 담보로 그 대출을 받을 때 그 이자만 갚아 나가고 만기에 원금을 갚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대출을 받을 때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는 분할 상환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새로운 제도는 수도권의 경우에 내년 2월, 또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내년 5월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미 시장의 분위기는 좀 냉각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또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담보가 아닌 빚을 갚을 능력을 보기 때문에 과거보다 대출 받기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이미 예상된 일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 기준금리가 인상된 것도 시장 분위기를 위축시킨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주택 공급 과잉 논란에다가 여기에 이제 단행된 대출 규제 문제 또한 그 미국발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시장에는 전반적인 심리적인 위축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매수 시기에 대한 보류로 나타나고 여전히 이제 거래를 하기 어려운. 네, 이미 이런 요인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12월 둘째 주 재건축 아파트 값이 0.04% 하락하는 등 1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신도시 매매 가격도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과 이제 지방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지난 가을쯤이었나요? 김혜수 기자가 나와서 지방 쪽에 좀 주택 가격이나 이런 게 약간 버블 논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방 쪽이 좀 이와 관련해서 타격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드는데요. 실제로 알아보면 좀 어떤가요? 네, 이번 그 정부의 방안을 보면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부터 그 제도를 적용한다고 해서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는 편이죠. 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수도권에 비해서 더 큰 타격을 그렇게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미 그 지방 시장 분위기는 과열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였는데요. 지난 11월 기준으로 대구의 주택 매매 가격은 1년 동안 13% 오르는 등 6대 광역시의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은 6%에 달해서 서울 지역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 4%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이미 지방에 많은 주택 물량이 공급된 데다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오른 피로감이 더해진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지방 그 주택 매매 가격은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실제로 지방에 대한 규제가 이뤄진 것은 DTI 규제가 폐지된 지난 2008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 그 이후에는 계속 지방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집중적으로 그렇게 이뤄졌는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타격은 더 클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체감하는 농도도 더 짙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좀 다른 분양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택담보대출 기준 요건 강화하면서 그런데 항상 마지막에는 집단대출은 우선 예외로 뒀다라고 하다 보니까 분양시장은 그래도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정부 측에서도 건설 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푸싱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양시장은 좀 어떨 것으로 보세요? 네, 정부가 일단 집단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죠. 조금 충격이 너무 많이 받을 것을 조금 염려를 한 것 같은데요. 예. 집단 대출은 분양 아파트나 재건축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그 중도금과 이주비 등에 대한 대출로 시행사나 시공사의 보증을 기반으로 취급되는 대출인데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을 하라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분양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손을 대지 않겠다라는 게 당국의 방침인데요. 하지만 이 집단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미 강화된 상태입니다. 당국은 가계대출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원인을 이 집단 대출에 있다고 보고 은행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지시를 한 상황이고요. 과거보다는 분양 사업장의 분양성이나 사업성을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분양이 호황을 이룬 시기엔 시공사들이 은행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을 받기가 조금 수월했는데 이 방침 이후에는 오히려 좀 상황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 대상에 이 집단 대출은 빠졌지만 이미 집단 대출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정부가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분양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1인당 보증 한도를 3억 원 안팎으로 제한하고 또 보증 횟수도 이해 안팎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믿고 입주 예정자에게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대출을 해주는 경우를 그런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강남에 10억 원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 또 지역에서 분양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거죠. 네. 일종의 투기 수요를 걸러내려는 그런 그 고육지책인 것이죠. 자, 이렇게 분위기가 그러니까 집단 대출도 이번 규제에서 좀 예외로 둔다고 해서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이미 좀 규제가 강화된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해줬고요. 전반적으로 좀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좀 건설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연말에 워낙 많이 공급될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 공급 물량을 많이 줄인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네, 분양 시장은 조금 괜찮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미 이제 건설사들은 내년 계획에서 올해보다는 확 줄인 그런 계획 물량을 공급 물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내년에 모두 16,787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올해보다 22% 정도 줄어든 규모이고요. 대우건설의 경우 올해 공급 물량이 다른 건설사에 비해 좀 많은 42,000여 가구 정도가 됐는데요. 역시 시장의 상황이 불확실한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2만여 가구로 한 50% 이상 줄인다고 합니다. 삼성물산의 경우 올해와 큰 차이는 없지만 내년도 공급 물량이 1,187가구로 올해 458가구보다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건설사들은 내년도 상황이 불확실한 것을 감안해서 이미 올해 좀 미리 앞당겨서 그렇게 공급한 그런 건설사들도 있었는데요. 내년도 상황을 바라보는 건설사 관계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냉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라는 분위기를 쫙 이어졌는데 우선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소비자가 바로 느끼면 심리적으로 미치게 되거든요. 참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차감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좀 현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그 상황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래도 전월세난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김혜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